출발하자.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8x의 초점 f를 지나고 길기가 음수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합니다. 그때 이 거리 B가 2대 1일 때 포물선 위의 점 A에서의 접선과 점 구해봐 이거지, 그치? 166번 보면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 대강 그림을 그려봐야 아 그렇구나 라고 보일 거니까 대충 그림만 이렇게 해서 포물선은 뭐 이 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 생겼습니다 하고 초점 F 이 정도 있다. 가볼까요? 초점 F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쭉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 하나가 A고요 하나가 B입니다. 이렇게 생겼지? 얘가 A야. 여기는 얘가 B예요. 이렇게 구색을 다 갖추기 위해서 일단 준선도 표기해 보면 이렇게 준선이 있다. 얘는 X는 2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이 거리 B가 2대 1의 비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이 거리가 2고요. 이 거리가 1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지? 문제에서 이렇게 될 때 초점 나와 있지. 뭘 구하는 거냐면은 저 A점을 구해서 A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뭘 이용하냐면 정의를 이용합니다. 정의로 갑시다. 여기 있는 A에서 준선의 수렴을 쭉 내려요. 이렇게 내렸다. 다시 여기 있는 B점에서 준선의 수렴을 쭉 내립니다. 이렇게? 그럼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면은 요 길이 B 역시 똑같이 2대 1의 B를 가져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지? 그럼 B에서 수렴을 쭉 내려봤더니 이렇게 내려봤더니 요 길이 B가 1대 1의 B를 갖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뭐 잘게 쪼개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나연아, 여기까지 딱 보니까 얘에 의해서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A점만 구하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거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마이너스 8x야. 요거에서 일단 선생님이 정의를 이용해서 거리 B만 잘 표현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거리 B 나와 있으니까 여긴 A점 좌표를 구하러 갈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아하. 자, 어떻게 접근해요? 여기까지 했는데 모르겠어? 봐봐, 선생님이 기본적인 도형을 좀 더 알려줄게요. 선생님, 요거 갖다 이제 도형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부터 쭉 이야기해보면, 나 A점만 구하면 되거든. A점만, 길이 아니고. B에서 연장선을 쭉 구해요. 뭐, 저기다 해도 상관없는데. 수행할 쭉 내려갔더니,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냐면 3L? 이렇게 합시다. 요 길이 얼마? L이에요. 맞지?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2루트 2L입니다. 2루트 2L. 이렇게.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 요거에 의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여기는 초점을 지나니까 초점 좌표가 아까 전에 2,0였는데 초점을 지나니까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x값이 l만큼 감소하면 y값이 2루트 2l만큼 증가해요 라고 해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했더니 x는 x를 나와. y는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야. 이 정도? 직접 연립하면 a점 나오겠지.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두 번째,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면 더 잘게 쪼개잖아? 그럼 요거랑 지금 연립하기가 나연아 싫지, 그지? 나도 아니네? 되게 깔끔하네. 아무튼, 싫단 말이야? 연립하기 싫으면은 잘게 쪼개면 값이 나와요. 봐봐. 닮은 비에 의해서 요 전체를 지금 1대2야, 1대2야 쫙 놓고 얘기했는데, 거리를 다 L, 2L이라고 두면은, 요 거리가 L이지. 그치? 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요 거리 2L이에요, 이렇게. 요 거리 L이고요, 요 거리도 L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여기다 수행을 쭉 내려볼까요? 이렇게. 나연아,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일까요? L, 2L. 몇 대 몇일까요? 1대
1대 2의 비를 갖고 있겠지. 닮은 비에 의해서.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었는데 1대 2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3분의 1 L이야. 이렇게? 정도? 됐다. 갑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1 L.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 L이니까 이 거리는 3분의 4L 이하 라고 이렇게 표기 되는데, 여긴 요점 X좌표는 2고요. 여긴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4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L 값이 얼마냐면 3이에요, 3. 이렇게. 해서 A점 좌표를 구해도 되고, 도형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구해놓고 직접 연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편한 대로 잡아다가 하는 거예요. 됐지? 할 수 있겠지? 다시 또 질문. 다 하십시오. 질문이 없네. 응? 뭐? 몇 번? 172번. 172번. 점 A와 포물선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 점부터 포물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72번. 포물선을 먼저 대충 한번 그려볼 건데,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Y축, X축 이렇게 있고, 몰라. 이렇게 있다 해보자. 몰라.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요게 방정식이 Y제곱은 X잖아? 이렇게. 유진아. X좌표가 3일 때 Y좌표가 얼마야? 요 포물선에 있는 Y좌표는? 루트 3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3,6에다 점을 찍었대. 3,6에다가 점을 딱 찍고, 여기는 3,6부터 요 곡선 위까지 거리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거네. 봐봐, 선생님이 나연이 요거 풀었어? 요거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원리적으로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리적으로 그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어떤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떨어진데 요 포물선 위에 점이 있나 확인하려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치? 요만큼 떨어진 데에는 요 포물선 위에 점이 없어. 그치? 얘를 막 키워나가다 보면 요 정도 커졌을 때 요렇게 접하는 점이 있겠지? 얘가 여기 있는 요 3,6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고로, 요 점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다 접선을 그으면은 요 접선이 뭐가 된다? 요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요 점 뭔지 잘 모르지. 그치? 두 점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관계를, 수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긴 요 점을 막 잡을 거야. 그치? 참고로 잘 알아두면 되고요.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은 Y좌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야 편하거든. Y좌표가 T야라고 한번 놔볼까? 그럼 요거에 따른 X좌표는 누가 되냐면은 T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이래야 조금 편해요. 갑시다, 출발. 나는 일단 여기 있는 초록이의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해봤더니, 이거는 X값 차이분의 Y값 차이예요 라고 해서 이 정도 표현되는 게 맞고요. 그치? 다시 여기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곡선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만들어 봤더니 누구야? TY는 2분의 T제곱 플러스 X예요 라고 이 정도 표현되지 않을까? 그치? 정리해본 결과 어떻게 됐는데 Y는 요렇게 해서 정리했더니 2t분의 1x에다가 플러스 2분의 t라고 하는 게 여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얘가 여긴 얘랑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요 기울기와 여기 있는 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t 마이너스 6이
2t분의 1이랑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t값 결정하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루트면은 생각보다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럽고 좀 지저분한 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또. 물어보시죠. 175번. 마이너스 4,0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합니다. PQ의 중점 좌표 마이너스 4,0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구하는 게 문제네, 그치? 접점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75번은 봐봐, 유진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y제곱은 x라는 일단 포물선을 그려보면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포물선은 x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포물선이지, 그치? 이렇게 x축이 있어서 대칭되어 있다. 위아래가 대칭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근데 마이너스 4,0이라는 어떤 점에서 여기 몰라. 여기에다 접선을 막 긋잖아? 그럼 이렇게 그어서 여기 접점이 발생될 거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 접점이 이렇게 발생이 될 건데, 요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되어 있으니까 요 접점 x좌표는 어떨 거냐면 무조건 같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 라고 했냐면은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점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맞지?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점을 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유진아, 점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기울기를 놓고 할까요? 아니면은 점을 두고 할까요? 방법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두고 와도 전혀 무방하고, 그치? 아니면 점을 두고 와도 무방합니다. 뭘 두고 할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점. 봐봐, 점을 한번 가볼게. 여기 있는 이 점을 잡을 거다. 그치? 점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했지? y좌표 먼저. t면은 x좌표는 t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ty는 2분의 x 플러스 t제곱이에요. 요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어딜 지난대요? 마이너스 4,0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고 y에다 0을 집어서 성립해야 됩니다. 넣었더니 0은 얼마? 2분의 마사 넣었더니 t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이 두 개가 있네. 얼마? 2랑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요 점을 잡았네? 유준아. 요 점 좌표는 얼마야? t가 2니까 4,2지. 마이너스 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긴 요 점에서 그었을 때지, 그치? 4,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네. 그럼 다시 좀 추가 설명해 줄 건데, 여기 있는 요 두 점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4,0이 됩니다. 나연이 이렇게 안 풀었지, 그지? 봐봐. 선생님 추가 설명. 잘 적어두고, 이거 나중에 선생님 저 프린트나 이런 걸 다 해주긴 할 건데, 잘 적어두고 하나씩 기억합시다. 봐봐. y제곱은 4px라는 요 2차 곡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지, 그치? 포물선. 양수쪽만 그릴게요, 양수쪽만. 준선 그런 거 안 하고 준선 이야기, 접선 이야기 할 거니까 준선 안 그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지? 여기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막 만들어서 절편을 표현해 볼까, 절편. 요 곡선이야. 여기 있는 임의의 점, 어디에서? A, B에서 접선을 쭉 긋습니다. 이렇게. 쭉 긋는다. 긋다. 이렇게. 그어서 여기 있는 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나 이거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그치? 만들었더니 뭐가 돼요? by는 2p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a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유진 하나만 물어볼게. y절편은 안 구할 거거든, 귀찮아서. x절편을 먼저 구해보면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누구예요? 얘가 0이 돼야 돼. x좌표? 마이너스 a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예요. 절편이
얘랑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무조건 똑같이 나오는구나. 지금 이거 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0에서 대칭되어 있는 두 점이 잡히고 마이너스 4,에 접선을 쭉 긋잖아? 그럼 어떤 점에서 무조건 만나냐면은 x좌표가 4인데에서 무조건 만나는 접점이. 이렇게? 그럼 다시 가볼까? 여긴 요 도형을 다시 보면은 선생님 요게 A 얘 몰라. 요 삼각형 하고요. 다시 여기로 가요. 요렇게 그었던 요거는 2A 그치? 얘 몰라. 그 두 삼각형이 닮았네. 요 길이는 A고요. 요 길이는 A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는 2A입니다. 이렇게. 1대2로 닮았네. 그럼 여기 있는 요 Y절편 볼 것도 없이 요 높이의 절반만큼 될 거니까 Y절편 무조건 누구예요?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막 공식처럼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게 무조건이거든,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또 질문. 체가 없어. 같이 봐, 같이. 유진이랑. 또 질문. 몇 번? 201번. 201번. 자, A, A에서 타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합니다. AP 대 OP가 성립한다. AP랑 OP랑 길이가 똑같은 게 성립한다. 양수 A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접점을 P라고 하고 AP, OP가 같습니다. 출발, 고. 양수 A 값. 이거는 문제 순서가 좀 바뀐 거지. 201번 맞지? 일단 타원의 형태를 다 만들고 출발.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요거는 타원 중에서 정상이네, 정상. 정상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타원이 있고요. 요 정도 x축이 있고, 요 정도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초점이 일단 궁금하지 않고, A, 0인데, A, 에서 타원의 접선을 쫙 그었다. 그때 만난 점을 P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AP 거리랑 OP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럼 A점을 어디서 할까? 요 정도 해볼까? 요 정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렇게 접선을 쭉 그었더니, 만난 접점을 P라고 합니다. 여기가 A야.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P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맞지? 나연아,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지? 뭐가 나왔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P에서 밑에 수렴을 쭉 내려보면은,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된다. 근데 A점 좌표가 아까 전에 얼마였냐면 A, 0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요 점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0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다시 더. 그 P점을 얼추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그치? P점을 얼추 표현해볼까? 요거는, 선생님, 요거 2분의 A예요, X좌표가. 그치? Y좌표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Y좌표를 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여기 있는 요 곡선 위의 점이야, 라고 해서 Y좌표를 표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이 A, 0이야 라고 해서 기울기를 두 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을. 그래서 표현해보자. 2분의 2 넣었어요. 얼마? 16분의 A 제곱 플러스 3분의 Y 제곱이 1입니다. 이거 어렵게 가지 말자. 3분의 Y 제곱은 얼마야? 1 마이너스 16분의 A 제곱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귀찮다, 그지? 그래서 스톱.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긴 요 점 좌표를 안 할 거거든, 저거. B라고 놓을까, B? 귀찮잖아, 그쵸? B라고 봅시다. 그럼 선생님 요거 저렇게 할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정리가 될 줄 알고 한번 써봤는데 안 되네. 그러면은 16분의 A제곱 더하기 3분의 B제곱은 1과 같아요. B점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두 번째, 기울기.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되지? 8분의 AX 더하기
3분의 by는 얼마예요? 1입니다. 이렇게? 그치? 얘에 대한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3분의 by는 마이너스 8분의 ax 플러스 1이고요. b분의 3만큼 곱했더니 y는 얼마야? 마이너스 8b분의 3ax 뒤에 몰라 안 궁금해. 이거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얼마래?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됩니다.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는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여야 된대.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x값이 2분의 a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얼마만큼 b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얼마? a분의 2b 이거. 얘랑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되니 a분의 2b라는 요 결과치가 뭐랑 8b분의 3a랑 같으면 된대. a, b 사이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뿅 집어넣고 결과치만 찾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한 거는 감안을 좀 해야겠지. 근데 이거 더 쉽게 푸는 거 없어요?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겠지, 그치? 응, 있을 수 있겠는데 접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접선 이야기 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비교하는 거 아니면 뭐 얘랑 요 기울기가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막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 질문! 없어? 유진이 없고. 나연이는? 없어? 이제 공간도로 넘어갑니다. 공간도로 갑시다. 오늘 목표 진도는 정사형 전까지야.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정사형만 할 거고요. 정사형만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진도가 또 끝나요. 이후부터는 프린트로 나갑니다. 프린트로. 이 차곡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고, 공간도형은 선생님 문제만 줄 거야. 문제만 줄 거니까, 공간도형에서는 뭐 정사형 이런 거 말고 할 얘기가 없어서. 알겠지? 갑니다. 출발. 풀었어. 선생님이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필요한 것만, 뭐, 유클레이드, 뭐, 기하, 뭐, 이런 이상한 거 말고, 필요한 것들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결정 조건에 대해서만 몇 개 얘기해보자. 결정 조건. 결정 조건. 봐봐. 첫 번째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 1번.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 한 직선이 딱 고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서로 다른. 지금 눈으로 시각해서 보는 게 좋지. 두 점이 있어야 한 직선이 결정됩니다. 얘가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직선.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은 두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결정이 되네. 요거예요. 직선의 결정 조건. 다시 두 번째로 가서 평면의 결정 조건을 보잖아. 이게 실제로 나오는 거는 얘는 직선의 결정 조건은 평면에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 평면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칠판이라는 평면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야 평면 결정 조건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1번 세 점이 있으면 돼요. 점 딱 찍어놓잖아? 그럼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요 칠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그냥 세 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다. 이게 뭐 진입 판정으로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거 찾아봐. 뭐 맞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점과 다시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다. 이렇게 다시 칠판을 또 결정할 거예요. 요 직선과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은 요 칠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두 직선에 의해서 한 평면이 결정될 수 있을까? 거기 보면 막 나와 있잖아. 그치? 두 직선에 의해서 한 평면이 결정될 수 있어요? 잘 보면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이라는 건 잘 알겠죠? 반직선 선분이랑 좀 다르게 직선 쭉 계속 뻗어나가는 거지.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 이 두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얘기하고요. 평행한 두 직선. 두 직선 하면 안 돼요. 4번은 교차하는 두 직선입니다. 교차하는 두 직선에 의해서 한 평면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만 선생님이 공간도 문제만 줄 거니까 개념은 이제 마무리 잘 정리해야 돼요. 봐봐, 교차하는 직선이 있다. 이렇게. 그럼 교차하는 두 직선에 의해서 교차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왜 나연아? 요게 왜 나눠서 했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 선생님 일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그 공간으로 넘어오면은 두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걸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근데 같은 게 일치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 뒤에 가면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꼬인 위치는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지. 평행하지도 않고 평행한 거 아니고 그렇지? 교차하는 것도 아니에요. 꼬인 위치는 두 꼬인 위치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꼬인 위치 때문에 굳이 얘랑 얘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평면을 결정하는 평면의 결정 조건은 네 가지 있으니까 봐봐, 너무 딱 좋지 않냐? 그 1, 2, 3, 4, 5번 틀린 거 골라봐. 이게 너무 좋지 않나? 5번 하나만 잘 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 놓고 활용하십시오. 뭐 기본 문제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잘 기억하면 되고요. 다시 이제 위치 관계로 갑니다. 두 번째 위치 관계. 별 게 없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다. 두 직선. 요거 얘기하면서 얘기 다 할 거예요. 두 직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냐면은 일치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첫 번째 1번 이렇게 해서 평행한 게 있습니다. 이거 공간상에서 똑같아. 평행한 게 있고요. 평행한 거. 두 번째는 교차하는 게 있어요. 만난다 이거지. 만나 쉽게 씁시다. 만나. 그렇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놓고 하는 게 좀 편하겠지?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직선 사이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우리가 뭘 증명하거나 찾으러 갈 때는 직육면체가 제일 좋아요. 여긴 얘랑 요선이랑 여긴 요선은 직선이어서 쫙 뻗어나가도 절대 안 만나겠지, 그치? 절대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은 꼬인 위치입니다. 꼬인 위치. 다시 여기다 부연 설명. 나연아, 평행하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일까? 그치? 없지.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 만나는 경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지, 그치? 근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어떻게 하냐면은 어거지로 그냥 맞춰주는 거야. 얘를 평행하게 쫙 이동시켜서 여기 갖다 댑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켜요. 이동시켜서 갖다 대놓고 이 두 직선이 만나게 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꼬인 위치에서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크게 세 개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놓고 다시 갑니다.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평면의 위치 관계야 이렇게 한번 나볼까? 그치? 나연아 뭐가 있지? 왜 자꾸 시키게 생긴 거지 오늘? 뭐가 있을까? 평면, 칠판. 유진아 뭐가 있어요?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을까? 1번. 이렇게 하면은 안 만나네? 그치? 그래서 어떤 거? 평행한 게 있어요. 1번. 선생님 이렇게 해서 평면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치? 얘랑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나는 요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 첫 번째겠지, 평행.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을 막 그어보는 거야. 칠판 놓고, 책상 놓고. 뭐가 있어? 딱 들어가 있는 거. 그치?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도 평면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얘기하면 뭐 나는 관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관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마지막 관통하는 경우다. 다시 물어볼게. 나연아, 평행한 경우는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뭘까요? 없어요. 포함하는 경우는 뭘까요? 없어요. 관통하는 경우는 우리 각도가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할까? 얼마 이렇게 얘기할까?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약속을 한 거지. 얘는 상황에 따라서 막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요 직선이 한 점에서 요 평면에서 수렴을 쭉 내려놓고, 그렇지? 수렴을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있는 관통하는 점과 요 점을 연결했을 때 이룬 요 각도가 관통하는 직선과 평면 사이 관계에서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둘 다 눈을 감고 있네. 그래서 얘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야 라고 하고 얘네 두 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위치관계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평면, 평면이다. 위치관계. 뭐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갖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요 칠판이 있고요. 여기는 요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평행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일치한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요 평행한 경우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평행.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나는 경우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잘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평면 하나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렇지? 이거예요. 그럼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평행한 경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없고요. 그렇지? 만나는 경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있는데, 용어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우리 두 직선이 만나는 요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근데 저기에서는 두 평면이 만나잖아? 그럼 여기는 요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선이라고 합니다. 얘가 교선이에요, 교선. 두 평면이 만나요?는 교선이 발생됩니다. 똑같은 얘기고,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는 여기 있는 교선과 수직하면서 위에 있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을 하나 그린대.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리고 다시 교선과 수직하면서 밑에 있는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 하나 그린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실제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지.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얘 일치하는 건데 이렇게 올렸다. 그치? 얘가 얼만큼 올라갔어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겠지?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요 끝선이 만나는 이루는 각도랑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얘기하는 게 얘입니다. 얘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만 졸아라. 그래서 여기는 요 각도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다. 그래서 일단 이면각이랑 삼수원 정리 전까지는 선생님 다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내용만 딱 골라서 했고, 쓸데없는 다 빼고 필요한 내용, 나올 수 있는 내용만 다 골라서 얘기한 게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나연, 저번에 내 삼수원 정리를 이야기를 들었나? 이게 삼수원 정리 아예 못 들었나? 저번에? 기억이 잘 안 나네. 삼수원 정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 가볼까? 보세요. 삼수원 정리까지 하고 문제 풀이 합시다. 오늘 몇 가지 나갈 거야? 삼수선 정리.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쫙 틀어올 테니까 보고 맞네, 맞네, 맞구나, 요것만 잘해보세요. 첫 번째,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맞네만 하면 돼요. 맞네, 맞아 이것만 하면 돼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면에 포함된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다. 맞네만 하면 돼. 이게 L이에요, L. 이렇게.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요 점을 뭐 P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볼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잘 보면 돼요. P에서 여기 있는 요 평면에다가 수레발 쭉 내려. 이렇게. 수직 내렸다. 그리고 여기 있는 P에서 여기 있는 L 직선에다 수레발 쭉 내려요. L 직선에다가 수레발 이렇게 쭉 내립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만내가 나온 점 볼게.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쭉 연결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긴 얘가 수직이구나. 이거 맞을까요? 나연아? 왜? 머릿속으로 착 그려져?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긴. 결국에는 이해를 막 해도 나중에는 외우긴 하거든. 했어.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삼수원 정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세 선에 대한 정리예요, 그냥 정리. 오케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봐봐, P에서 밑에다 수레발 내리고요. 여기 있는 요 수레발에서 여기다가 수레발 내립니다. 이 직선에다가. 그치? 그랬을 때, 요 점과 수레발 연결했을 때, 얘가 요 직선과 수직입니다. 요게 첫 번째 삼수원 정리. 두 번째 삼수원 정리. P에서 요 직선에 수레발 내리고요. P에서 평면에 수레발 내렸을 때, 요 선을 연결한 요 선이 요 L 직선과 수직합니다. 두 번째 삼수원 정리예요. 그렇지? 뭐 당연한 얘기를 그 그림상 머릿속으로 잘 그려진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를 선 하나씩 추가해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요 P에서 요 직선에다 수레발 내리고 그 수레발에서 요 수레발에서 L 직선과 수직이 되도록 연결선을 쭉 긋고 그리고 P에서 요 직선에 수레발 내렸을 때 떨어진 요 점 있잖아?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P부터 요 점까지 요 직선이 요 평면과 수직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삼수원 정리다. 거기 순서를 써 있는데 이거를 삼수원 정리 세 가지를 막 외워야 될까? 아니, 외울 필요가 없고 요렇게 하면 제가 수직이고 요렇게 하면 제가 수직이구나.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 있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있고요. 직육면체. 길이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몰라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봐봐.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선, 대각선이지. 밑면에 대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요 대각선에 수렴을 내렸을 때 요 정도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거는 삼수원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맞아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P에 대한 역할을 해요.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얘기해야 돼. P에 대한 역할을 하고요. 수세발 내릴 거고 얘 P부터 여기 있는 요 저 선분 있잖아? 변. 얘는 밑에 있는 평면에 꽂혀 있는 거여서 수직이야, 수직. 맞지? 이제 뭘 이용할 수 있는 저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긴 요 점부터 여긴 요 점과 쭉 연결했을 때는 당연히 수직이 되니까 요 길이 구하고 그치? 요거 길이 알고 있으니 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X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머릿속으로 이해만 되면은 저거를 노란색은 세 번째 삼수원, 분홍이는 첫 번째 삼수원, 파랑이는 두 번째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지금 보면은 저 유진이도 이해가 저번 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던 것 같고 삼수원 생각보다 많이 쓰고 뒤에 가서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딱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이면각까지. 정사형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면각까지 딱 나올 거니까 풀 수 있으면 어디까지 유형 8번까지 열심히 풀어오면 되고 다 못 풀겠잖아?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이 많으니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많으니 한 문제씩이라도 복습이라도 해오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기 있는 공간 내용 다 풀어오면 됩니다. 알겠지? 문제랑 상관없이 갑니다. 문제랑 상관없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나와 있지. 직육면체가 있다. 직육면체의 변이나 아니면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는 거야 라고 선생님 얘기를 해줄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유준아, 여기 있는 요 직육면체 변이나 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요? FGH. 어떻게 셀까요? 카운팅을 다 할 건데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대로 세는 게 좋아요. 그지 맞아요. 1번. 세점에 의해서 이렇게. 2번. 점 직선에 의해서, 직선하고 점에 의해서. 세 번째, 두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하나씩 다 세는 게 좋습니다. 다 카운팅 하라 이거죠,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A, B, G 요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을 만들 건데, 직접 이거는 니네가 이거 개수를 다 세봐 몇 개야 라고 할 때 세야 돼요. A랑 B랑 G를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셀 건데, 평면을 한번 세볼 건데,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이렇게 해서 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요거 아니고, 평면을 쫙 펼쳐보면은 이렇게 생긴 요 평면이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다 세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각형 A, B, G, F, H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카운팅을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지? 방법적인 건 없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공간의 위치 관계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간의 위치 관계. 270번 한번 가보자. 270번으로. 예, 선생님이 요거를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팔면체. 요거를 요 정도로 이쁘게는 그릴 수가 없어.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 야, 열심히 풀어오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 여기. 이렇게 해서 팔면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가 무슨 팔면체냐면 정팔면체야.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정팔면체입니다. 이렇게 정팔면체인데,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씩 한번 해볼까? 선분 AB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 그냥 그려놓고 얘기할게. 이 선분 AB와 꼬이니치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꼬이니치. 그러면은 일단 제외를 하면서 세는 게 더 편해요. 제외. 만나는 거 다 제외해야 되잖아. 그치? 제외하러 갑니다. 얘 제외하고, 얘 제외하고, 얘도 제외하고, 얘도 제외하고, 얘도 제외하고, 얘도 제외해. 일단 만나는 거는 다 제외했다. 그치? 두 번째, 평행한 거를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쟤랑 평행한 게 뭐밖에 없냐면 마주하고 있는 요 변만 평행합니다. 그럼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꼬이니치예요. 이렇게 세면 돼요. 그래서 누가 꼬이니치냐면 얘, 또 여긴 얘도 꼬이니치고요. 또 여긴 얘도 꼬이니치고, 또 얘도 꼬이니치입니다. 세는 방법이 이런 게 있고, 그렇지? 또 어떤 게 세는 방법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세도 돼요. 위에 거부터 가는 거야. 모서리. 방법적인 건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다 알려줄 테니까 니네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모서리가 꼬이니치인 게 없어요. 다 제외합니다. 다시 여기 있는 누워있는 모서리가 꼬이니치인 걸 다 찾는 거지. 얘랑 얘야. 또 밑에 있는 요 모서리들이 꼬이니치인 걸 찾는 거예요. 얘랑 얘예요. 이렇게. 그래서 총 4개가 있어요. 라고 해도 되고 제외해도 되고 니네가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지? 다시 이제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272번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선생님 요거는 한두 개 풀어주고 니한테 풀라고 할 건데 272번은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 이게 두 평면이 무슨 관계고 평행하고 수직하고 막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떻게 접근하라 했었냐면은 즉 육면체를 그려놓고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라고 했었지, 그치? 물론 요거 갖다 다 커버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선생님 봤을 때 학교 내신이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직육면체면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L, M, N은 직선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평면이에요. L과 M이 수직합니다. 직선 두 개가 수직하대. 설정해. 얘 L이야. 이렇게. 얘 M이야.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M과 N이 뭐래? 수직합니다. 그치? 그럼 M과 N이 수직하니까 N직선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얘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 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m과 n이 수직하니까, 그렇지? 요건데, 그러면은 l과 n이 무조건 평행하냐라고 했는데, 얘가 n이 됐을 땐 평행한 거 맞는데, 얘가 n이 됐을 땐 평행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출발. 알파랑 베타 평면이야, 평면. 알파랑 베타가 수직하고 베타랑 간마랑 수직합니다. 그래서 밑면은 알파, 그렇지? 이렇게 옆면을 베타, 여기 이쪽 면을 베타라고 할까? 이렇게 베타라고 해보자. 요게 알파, 요게 베타예요. 베타랑 감마가 뭐야? 수직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마가 될 수 있는 게 윗면이 감마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앞면 이렇게 해서 감마라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파랑 감마는 수직할 수도 있고 알파랑 감마는 평행할 수도 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니 니는 잘못했어요. 라고 된 거지, 그치? 디귿 갑니다. 알파와 L이 수직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똑같이 얘는 알파라고 하고요. 얘는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L과 베타가 수직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L 직선과 수직한 평면은 밑에 있는 요 베타를 제외하고 또 누가 있냐면 위에 있는 얘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베타. 윗면, 아랫면, 얘는 기둥. 이렇게.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가 평행해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평행하겠지. 요거 갖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다시 디귿 리을 보면은 L과 알파가 수직해요. 설정 똑같이 가요. 그리고 L과 베타는 평행해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수직하냐 물어봤는데, 나연아, 리을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 L과 평행한 평면을 여기에서 찾으면은 얘나 아니면 뒷면이 있는데, 얘나 뒷면은 여기는 알파와 수직합니다. 여기서 참이에요. 여기서 다 찾으면 돼요, 여기서. 미음 보면은 L과 알파가 수직합니다. 평행합니다. 요거네. 그럼 상을 좀 바꿔야겠네. 여기 있는 얘를 알파라고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얘를 L이라고 이렇게 할 거다. 너가 L이야. 이렇게. 평행하고 M과 알파가 평행해요. 밑에 있는 평면과 누가 M이 평행합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는 얘가 M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는 얘가 M이어도 밑에 있는 평면과는 평행한 거야. 이렇게. 그렇지? M은 두 개 중 어떤 건지 모르는데 L과 M이 평행하냐? 몰라요. 수직할 수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니음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다. 오케이? 다시 넘어가서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한번 봐볼까요? 봅시다. 277번 오른쪽 그림 같이 정육면체가 원래 쉽단 말이에요, 얘가. 정육면체 두 직선 AC와 H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어떻게 한다고?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는 거지. 두 번째, AC하고요. DG가 이루는 각을 세타2라고 합니다. 세타1과 세타2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정육면체를 잘 그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277번.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알려줘야지 뭐 문제를 풀어도 할 거니까 기본적인 것만 일단 갈 거예요. 갑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어요. 점시야. 꼬인이츠는 무조건 이동해서 만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AC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예요, 얘. 요거고. 그렇지? 두 번째 HF랑 이루는 각도가 얼마야 라고 했는데 평행하게 노란색을 쫙 이동시켰더니 이렇게 이동이 되겠다. 그렇지? 다시 이렇게 내린 거지? 쭉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그치? 이루는 각도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몇 도야? 90도야. 그래서 거기 있는 세타1은 90도야 라고 일단 이렇게 됐고요.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여기 있는 AC와, 그치? AC와 얘 똑같아. 노랑이와 어떤 거가 DG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야 라고 했는데 DG는 얘지. 야,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그냥 그러면 쓰면 되겠네. 얘를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리면 만나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루는 요 각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보조선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쭉 만들어 보잖아? 그럼 여기는 얘도 정사각형의 대각선, 여기는 얘도 대각선, 얘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이루는 각도 몇 도예요? 60도입니다.
여긴 얘가 세타2다. 뭐 기본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도형이 잘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은 삼각형을 완성하면 됩니다. 도형이 이루는 각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해석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시 280번 한번 가볼 건데요. 280번. 280번은 어떻게 해야 두 직선이 만날 수 있을까? 나연아, 한번 이동해 볼까? 어떻게 이동해야 만날 수 있지? 어디로 이동해요? 유진아, 어떻게 이동해? 뭐 있어. 가운데로 딱 이동하면은 만나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이지, 그지? 그런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진아 알 것 같은데, 안 물어봐. 알지? 어떻게 하면 만날까? 야, 어? 하나 더 그려야 돼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문제를 풀어오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다가 정육면창을 더 그립니다. 그래야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얘 요리조리 막 왔다 갔다 해도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래서 하나를 더 그려놓고, 정육면창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놓고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만나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각선은 누구냐면은 얘예요, 얘. 이렇게 생겼고, 한 대각선 누구였냐면 얘였잖아, 이렇게. 야, 이거 이동하자 평행하게 위로 한 칸 올려. 이렇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요 각도를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길이로 가는 게 맞아요, 길이로. 사각형을 만들고, 요거에 대한 길이를 측정해서 이루는 각도를 직접 구하십시오. 유진아, 다시 한번 믿어볼게. 이 각도는 몇 도일까? 나연아, 몇 도야? 그치. 근데 각도를 딱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 나는 그냥 1이라고 할 거야, 1. 그럼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얘는 루트 2가 될 거고, 그치? 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는 길이가 2고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 얼마?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건 9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라 이거예요. 느낌이 좋네, 그지? 다시 유형 5번은 삼수원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형 6번도 삼수원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가보긴 합시다. 저기는 284번을 한번 가볼까요? 284번 뭐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시간 되면 더 하든 합시다. 284번 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의 점 P에서 알파 내수행을 5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해다 이게 8이고 4고 여기 45도야. 그때 O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일단 평면 설정하고요. 이게 하문제고 중문제고 상문제고 없어. 요게 이해가 좀 잘 돼 있잖아? 그럼 다 어렵지 않아요. 알겠네요. 갑니다. 여기에 A, B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몰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O점이 있고 여기 P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쭉 수세발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O에서 얘가 수세발 쭉 내려봤더니 여긴 요점. 얘는 H야. H. 그리고 여기 길이는 4고요. A점이 요 정도 있는데 A점. 여기 길이는 8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더니 희한하게 여기 이루는 각도가 여기가 45도예요. 45도. 우리 2차 옥수 할 때도 그랬었지. 포물선이 나오면은 준선까지 완성해야 도형이 완성이야처럼 얘도 뭐 해야 돼? 삼수원 정리를 이용한 도형까지 다 완성해야 도형이 완성이에요. 이렇게 시작이다. 이거 수직인데 이게 45도네. 그럼 1대 루트 2의 길이를 가질 거야. 근데 삼수원 정리를 이용할 거니까 여기는 일단 필요 없겠지? 그래서 1대 1의 길이를 가져서 너는 8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직 관계를 갖고 있을 거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O부터 P까지 길이 구하면 답입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도형을 다 완성하고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287번도 한번 가볼까? 상이나 똑같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로 가는 거고요. 봐봐. 여기 있는 287번은 평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끝까지 풀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만 할게.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L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몰라. 여기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꼽혀 있는 거지. 정삼각형이 이렇게 꼽혀 있어요. 문제 읽지 않았지만 요거다. 요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45도야. 이렇게? 일단 도형의 완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도형의 완성이 필요하냐면은, 문제에서는 AB와 L직선이 이루는 각도, 요 AB와 여긴 L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그치? 이루는 각도는 누구야? 얘지. 이건 어떻게 구할까? 도형의 완성을 통해서 구합니다. 알겠지? 봐봐. 여기는 요 점에서 밑에 있는 평면 수세발 내려요. 얘 정삼각형 맞지? 그치? 수세발 내립니다. 이렇게. 맞지? 그리고 여긴 요 점에서 여기 있는 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L직선에다 수세발 내려요. 이렇게. 수직.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을 연결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도 수직이구나. 아이고 그림 이상해. 수직이구나. 라고 되지 않을까? 그럼 도형의 길이가 다 나와. 다 나와서 여기 있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인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얘 상문제, 얘 하문제나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알겠지? 뭐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맞지? 갑니다. 가자! 출발! 삼수전 정리에 의해서 일단 시작은 HI랑 M 요거랑 수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이렇게. 그치? 그 이제 여기 공간도형 갈 필요가 있나? 전혀 없어요. 평면으로 가는 거지. 아래에 있는 면만 보는 거야, 면만. 아래에 있는 면만 보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면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M점이 여기구나. 제 꼭지 안 적었어. 몰라. 여기 있구나. 여기가 H구나. 얘가 수세발 내렸을 때 여기 I구나. 그럼 HI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뭐 이용할 거냐면 봐봐. 요 길이 1, 요 길이 2. 그럼 요거 길이가 루트 5야. 요걸 왜 쓸데없이 하지? 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요각을 X라고 하고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X랑 동그라미 합은 90도고 얘랑 얘의 합도 90도니 너는 X고 너는 동그라미다. 이렇게. 그럼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5의 길이를 갖겠다. 근데 요 길이가 2잖아. 맞지? 그럼 1대 루트 5의 길이를 가지니 요 길이는 뭐 굳이 구해보자면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치? 1대 2의 길이비를 가지니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분의 4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됐지? 닮은. 다시 넘어가요. 뭘 해야 재밌을까? 저기는 갑시다. 299번으로 가자. 재밌는 게 많이 없어요.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네. 299번 먼저 갑니다. 299번 가면은, 봐봐. 아까 전에, 유진아, 이면각의 크기,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제끼고요. 299번 거 먼저 갑니다. 이면각 먼저. 유진아,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유진아?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유진아? 유진아?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이거였지? 봐봐. 이 도형을 보면은, 이렇게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요거지. 두 면이 만나 생기는 요 선을 교선이라고 하지. 이름이 교선이에요, 교선. 교선이 한 점을 중심으로, 윗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과 아랫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수직 관계를 갖고 교선과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을 그리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였지, 그치? 이런 구조가 나오면 너무 이뻐요. 오케이? 그래서 299번은 먼저 출발해보면 299번 이렇게 생겼어요. 봐봐. 여기 정사면체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정사면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MBC와 BCD, M점이 어딨냐면 정사면체지. 여기는 요 점이 M점이고, 여기 있는 요 면과, 그치? 여기 밑에 있는 요
도연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인데 봤더니 교선이 설정이 돼 있네. 너가 교선이야.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과 분홍색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은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똑같겠지? 그럼 여긴 M점에서 여기다 수렴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고 여기 있는 얘 정삼각형이니 요 점에서 수렴을 떨어뜨리면은 요 중점에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무슨 효과냐면은 아까 전에 교선이 한 점에서 직선을 긋는 효과랑 똑같은 걸 무조건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교선의 중점 N 없지? N에서 파란색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을 쭉 그었어요. 수직되게. 그것도 요거네. 이렇게. 또 여기 있는 요 노랑 교선에 수직이면서 N점을 지나고 분홍색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란색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는 뭐랑 똑같냐면 얘랑 같아요. 나 요각 구할 거야. 요거야. 일단 생각. 나연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 여기 있는 요 직선은 수직할까? 네. 왜? 알았어. 유진아, 왜? 이렇게 그어보잖아. 그럼 얘가 정삼각형의 대각선이고, 높이. 얘도 정삼각형의 높이예요. 그럼 얘의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긴 M점은 아까 전에 중점을 잡았어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요게 정삼각형, 미안. 이등변 삼각형의 중점과 연결한 거니, 얘는 당연히 수직입니다. 이렇게. 그치? 길이만 다 표현하면 끝이에요. 한 변 길이를 내가 내 맘이거든. 내 맘이어서 2라고 잡을 거야. 그치? 2라고 잡았더니 요 길이 얼마?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유진아 얼마예요? 루트 3이지? 그럼 요 길이 얼마일까? 피타고라스 루트 2가 됩니다.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정답이다. 어쨌든 얘도 도형이지, 그치? 도형을 계속 해야 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아직 좀 무리가 있지만 기하에서 니네 당연히 j 코사인 법칙이 나올 수 없으니 코사인 구하세요, 사인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시험 문제에 적용했을 때 풀 수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 만들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 못하니까 여기는 도형 문제잖아. 어쨌든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닮음하고 피타고라스만 죽어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쓰는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일단 이면각까지는 끝났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귀가 갑시다. 304번까지 숙제인데 303번이 조금 재밌어서 선생님 아까 풀라고 했었는데 일단 그 전에 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먼저 합시다. 뭘 해야 재밌냐. 저기는 297번을 한번 가봅시다. 이 그림을 이쁘게 그릴 자신이 없는데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297번. 이게 정사형을 배우고 나면은 이면각을 이렇게 노력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긴 하거든. 없긴 하지만 일단 이면각을 안 배웠다 치고 이면각 쓰지 말고 정사형 쓰지 말고 그림 그린 동안 다 풀 것 같긴 한데 잘 그렸어. 삼각기둥에서 45도야. 오케이. 삼각기둥 수직 45도야. 라고 돼 있고 60도야. 60도. 그랬더니 60도야. 갑니다. 출발. 했어?
아니 뭐였어? 합니다. 길이만 열심히 타고 갈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밑에 있는 평면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직선 위 한 점에서 막 요 점에서 막 미쳤지? 요 점에서 밑에 있는 평면에다 수세발 내려요. 쭉 내렸다. 여기네 여기. 그리고 요 직선이 요 밑에 있는 평면과 요 점에서 관통하는 거니 관통하는 점과 수세발 연결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다 구했어요. 45도를 잘 살려갖고 얘기해 볼 건데, 아, 쌤, 요거는 1대 1대 루트 1대 루트 2의 길이를 갖습니다. 고, 여기 있는 얘가 60도 루트이니까, 아, 얘는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갖습니다. 라고 해서 1대 2의 길이비 얼마? 2루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노란색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7이에요, 루트 7.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면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를 하면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 사인 세타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루트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표현만 잘하면 돼요. 필요한 필수 요소만 잘 갖추면 돼요. 얘가 생각보다 어려워할 게 뭐냐면은 이 면과의 크기를 조금 어려워할 거다. 어려워할 거예요. 이거 어려워. 이 면과 크기가 어려우니까 잘 풀어보고 선생님이 주의해야 하는 문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아까 전에 303번이 조금 재밌고 나머지는 뭐 다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알지? 그리고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도형의 모양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도형을 다 갖춰놔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기서 삼수원 정리 이런 거 모양을 다 갖춰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갑시다.